둘, 셋. MXOG.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네, 저희 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A to G, A 티네이저 Z, 한마디로 10대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 팀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지치지 않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뭔가 지칠만 하면은 누군가는 또 이끌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돼서 결국에는 그것을 보는 대중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저희 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에이티즈의 세계관이 워낙 방대하고 굉장히 긴 스토리여서 뭔가 간략하게 요약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트레저 시리즈랑 지금까지 피버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 시리즈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트레저 시리즈가 이제 피버 시리즈의 다음 이야기 즉 피버 시리즈가 트레저 시리즈의 프리퀄이 되고요. 근데 순서는 트레저 시리즈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피버 시리즈가 나온 순서인데 트레저 시리즈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좀 다 같이 모험을 떠나자 이런 내용을 좀 해적 컨셉에 맞춰서 좀 거침없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 이번 피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이야기라고 해서 저희 에이티즈가 같이 모여서 트레저 시리즈를 찾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제 성인이라면 그리고 청소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고 겪고 있을 만한 청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피버 시리즈를 통해서 풀어내며 저희 세계관도 좀 녹여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에이티즈가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메시지인데요. 그런 메시지적인 부분에서 사실 트레저 시리즈에서는 저희가 조금 희망적이고 뭔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저희 가사 중에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손을 잡고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좀 뭔가 희망적이고 좀 진취적인 뭔가 나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았던 것 같고 이번 피버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청춘에 관한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사이드 트랙 그러니까 수록곡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가사들 그러니까 사실 청춘 때 그 아픔을 이겨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청춘에 임하는 사람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아픔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노래를 함으로써 우리 이 곡을 듣는 분들께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때로는 희망적이게 혹은 때로는 정말 진솔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 드리면서 좀 뭔가 팬분들도 그렇고 듣는 분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또 뭔가 희망이 되는 그런 곡들을 사실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뭔가 한정적인 장르를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락 장르에 좀 국한되어 있었어요. 막 좀 하드락보다는 좀 얼터너티브 락 같은 그런 장르들 그리고 좀 브리티시 락 장르를 좋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많이 들었고 사실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장르들이나 그 가사 저는 어렸을 때 그 가사를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분들이 전달했던 가사들이 지금 제가 가사를 쓸 때도 가끔 어떻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그런 메시지들로 흘러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요즘에는 작곡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되게 다양한 장르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곡들도 막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작곡을 시작하고 매주 매달 빌보드 차트를 계속 이렇게 제 재생 목록을 바꿔가면서 빌보드 차트 최신 걸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었거든요.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또 더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었고, 연습생이 되고 나서는 좀 그걸 케이팝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케이팝 사이드 트랙, 그러니까 수록곡까지 다 찾아 듣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기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노래는 다르지만 제가 진짜 좋아서 계속 찾아 듣던 노래는 어렸을 때 좀 락 장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되게 많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팝 밴드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커왔는데 막상 크다 보니까 그 음악 자체를 되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밴드 음악부터 시작해서 되게 팝 음악을 들으면서 뭐 락까지도 듣고 되게 제가 마음에 드는 음악들은 모두 다 찾아듣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되게 저도 모르게 이제 박자 감각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음정 같은 게 그냥 따라 부르다 보니까 되게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카피가 되면서 그런 팝 장르가 저에게 많이 영감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장르에 대해서 영감을 받기보다는 뭔가 어떠한 음악에 더 꽂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도 굉장히 같은 곡을 여러 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어떠한 장르일지라도. 그래서 뭔가 영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자면 어떤 장르보다는 어떠한 음악에 대해서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취향에 가깝든 또는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가깝든 제가 원하는 음악이 어떤 장르가 됐던 간에 제가 원하는 표현 방법이면 거기에 굉장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히 이제 뭔가 한 이제 장르만 이렇게 고집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힙합 장르를 많이 듣고 좀 힙합에 대해 좀 영감을 받다가 뭔가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뭐 EDM도 듣고 아니면 정말 그냥 K-팝도 그냥 들어보고 뭐 클래식도 한번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음악 장르에서 제가 좀 영감을 얻는다라는 그런 장르들이 되게 다양하게 다 있었어요. 외국 힙합 장르를 많이 좋아하고 듣고 있고요. 뭔가 그 날의 분위기와 요즘 분위기에 따라서 음악을 듣는 장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가수 뭐 후배분들이시나 선배님들 영상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영감을 받기보다는 자극을 많이 받으면 또 다른 성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음악을 함으로써에서 가장 영감을 받는 것은 발라드의 장르나 아니면 약간 소울틱한 R&B 장르가 되게 저에겐 영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에이티즈 노래 장르와는 아예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장르이기도 하고 사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내가 들려드리는 가사의 전달을 대중분들께 드리고 그게 그 대중분들이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선과 전달력을 가장 크게 와닿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장르가 제 스스로서는 발라드라고 제일 생각을 해서 저의 음악에서는 가장 큰 영감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장르에서의 그런 것은 이번에 느끼게 된 게 처음으로 연기를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연습생 때부터 있어가지고 데뷔 전에 입시도 연기 쪽을 준비를 해보고 혼자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언제 빛이 볼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달려오다가 좋은 기회가 와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장 안에서의 연기를 하는 제 모습과 연기를 하고 있는 저의 상황을 봐왔을 때는 되게 힐링이라고 느껴지고 행복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행복을 찾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에이티즈의 음악을 저도 이제
작사 같은 부분에는 항상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곡 같은 부분에도 앨범마다 참여하는 곡이 있다 보니까 에이티즈의 곡들은 조금 컨셉추얼한 곡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트레저 시리즈 할 때는 조금 영화나 책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제들을 다뤄야 할 때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어딜 항해하고 찾아 떠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앨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영화나 드라마 또 혹은 책 같은 거를 좀 찾아왔던 것 같고, 그 중에 일례가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던가 이런 게 많았고, 사실 에이티즈의 곡들이 전체적으로 팬분들에게 혹은 대중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굉장히 희망적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매개체는 영화나 이런 걸 영감을 받고, 주고 싶은 메시지는 에이티니 분들의 편지나 뭐 이제 저희 에이티즈끼리의 얘기, 저희끼리 하는 말들 속에서 좀 얻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이번 피버 시리즈를 하면서 연습생 때 뭐 연습일지 썼던 거를 다시 본다던가, 진짜 제가 제 생각에 지금도 청춘이지만 더 격하게 청춘을 보내고 있었을 때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걸 멤버들한테도 사실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지 못할 때 멤버들을 보면 아, 멤버들은 저런 고민이 있구나, 그걸 저렇게 헤쳐나가고 있구나를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자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한테는 약간 영감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노트 메모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막 적거든요. 멤버들이랑 얘기하다가도 그 키워드 괜찮다 하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곡 제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중에 얘가 오로라라는 곡이 그렇게 썼던 메모에 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목이 된 경우였고, 지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서 지평선을 포함한 대사가 있었는데 호라이즌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또 뭔가 영감을 받아서 썼던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팬분들이 제가 아무리 멋있는 표정을 짓고 아무리 섹시한 포즈를 짓고 하더라도 귀여운 곰돌이라고 보세요. 귀여운 곰돌이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연습생 그 데뷔 초반에 저를 보면 귀엽다라는 이미지에는 많이 적합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제가 사실 힘도 세고 막내답지 않은 막내 이미지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는데, 점점 팬분들이 귀엽다고 해주시고 그게 저의 페르소나가 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리게 되고, 저도 어느 상황에서 되게 귀여운 면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라는 게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고 좋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팬분들이 바라봐 주신 그 시선이 저에게는 되게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의 모토도 그렇고 저도 자연스럽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되게 솔직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도 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꾸밈 있는 것보다 솔직히 본연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그런 관점이랑 제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랑 되게 일치한 것 같아서 그런 차이점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그런 것에 대해서 꾸밈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본연 그대로 저를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 보니까 그룹에서 뭔가 에이티니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를 뭔가 왕자님? 뭔가 이렇게 생각을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실제 제 모습은 그냥 시골에서 꺼리낌 없이 자라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뭔가 에이티니 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다 보니까 되게 신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런 또 다른 나의 모습도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도 좀 맞춰가려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제가 이제 약간 첫 인상이 조금 차갑고 좀 시크해 보인다 해서 뭔가 좀 다가가기가 힘들지만 알고 보면 정말 그냥 말티즈라고 순둥순둥하고 뭔가 착하고 약간 4차원적이기도 하고 이제 알고 나면 좀 그런 캐릭터라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런 면도 있고 팬분들은 계속 말티즈라고 우기시는데 이제 저는 좀 제가 좀 도베르만처럼 좀 멋있어지고 싶어서 저는 또 제 팬분들에게 막 저는 도베르만이라고 이렇게 또 우기기도 하고 약간 그런 네, 상황입니다. 항상 뭔가 저의 밝은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주로 밝은 모습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우영이라는 사람은 항상 밝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뭔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제스처나 행동 이런 말 같은 게 있는 거지 뭔가 아예 처음 보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 낯도 조금 가리는 성격이고 사실 데뷔 초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팬분들하고 많이 가까워지기도 했고 저는 데뷔 초에 제가 그 항상 생각하던 연예인이 되면 그 연예인이 된 만큼 영향력이 있는 만큼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강박처럼 있었어서 말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하려고 그러고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되게 한정적인 틀 안에서 모든 걸 진행을 했어요. 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조금 거듭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제 원래 성격과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성격의 그 중간 지점에서 데뷔 초 때 만들었던 페르소나대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도 했고 팬분들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뭔가 저도 뭔가 연예계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직 저는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조금 자유도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근데 조금 자유도가 생긴 지금의 제 모습이 무대에서나 혹은 팬분들 앞에서 팬분들 밑에서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페르소나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 페르소나대로 제가 좀 어느 정도 제 일상생활도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분명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팬분들이 보시는 거랑 진짜 저랑. 왜냐면 팬분들은 가끔 제가 피곤하고 예민할 때 저의 모습을 저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볼 일이 없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 팬분들도 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오늘은 원더월에서 그동안 에이티즈가 아무 데서도 말하지 못했던 비하인드라던가 아니면 에이티니가 정말 궁금해할 만한 저희 에이티즈의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Atin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watching this video. We were doing our best to put our genuine hearts, so please enjoy. Wish you a lot. Thank you. 大家好，我是Tini，希望大家好好收看，谢谢大家。エイティニーワンダーワールドの今回の映像を通じて僕たちのエイティニーにさらに僕らの姿をお見せできたと思います。これからお見せするありのままのお話たくさんご期待いただきいつも健康で幸せな日を送ってください。本当に会いたいです。